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주 대구시가 동대구역 광장에 박정희 광장 표지석을 설치했습니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국유진 광장에 대구시가 무단으로 설치했다며 홍준표 대구시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대구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대구역 광장입니다. 대구시는 지난주 이곳을 박정희 광장으로 명명하는 표지석을 설치했습니다. 동대구역 광장은 국유지로 소유자는 국토교통부입니다. 그런데 대구시는 표지석을 설치하면서 국토부나 국가철도공단과 어떤 협의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시는 광장 시설의 하자 관리와 유지 보수 업무를 담당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대구시가 국유지에 시설물을 무단으로 불법 설치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홍준표 대구시장을 국유재산법 위반으로 처벌해달라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국유재산법 7조에 보면은 국유재산 보호의 규정, 국유재산의 소유는 국가가 돼가 있고 그 관리청은 대구시인데 이 관리청은 관리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동상을 설치하게 되면은 영구 점유를 하게 되는데 그 영구 점유에 대해서는 금지를 하고 있는 것이 국유재산법 제18조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명확한 국유재산법 위반이라고 저희들은. 맹성규 국회 국토위원장도 자신의 SNS를 통해 대구시가 광장의 명칭을 변경하고 표지석을 설치하는 건 유지관리 업무를 하는 지자체의 권한을 넘는다며 반드시 철거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대구시의 한 관계자는 지난 2017년 광장 조성 이후 광장을 대구시에서 관리하면서 시민 편의시설도 많이 들어서 있다며 표지석이 철도 운영에 지장을 주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국토부와 협의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가 동대구역 광장과 대구 대표도서관에 박정희 동상을 세우는 등 기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건 지난 5월. 단 석 달 만에 아무런 의견 수렴 과정 없이 일사천리로 사업이 진행되면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과 관련된 논쟁과 갈등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동성로가 관광특구로 지정되면서 한강 이남 최고의 상권으로 불렸던 옛 영광 재현을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대구시는 동성로를 젊음의 거리, 세계적인 쇼핑의 거리로 만들 계획인데 대구역과 연계된 접근성 개선 방안 마련이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 대표 상권 동성로 입구에 관광특구 지정을 알리는 조형물이 세워졌습니다. 관광특구 지정은 쇠락해가는 동성로가 한강 이남 최대 상권으로 불렸던 옛 영광을 재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란 기대를 낳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면한 현실은 공실률 20%, 상가 5곳 중 한 곳이 비어있을 정도의 깊은 불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 관광특구 지정 효과는 3, 4년 이후에나 나타날 전망이고 그동안 풀어야 할 숙제들이 산더미입니다. 공실을 가지고 있는 건물주들이 임대료를 좀 낮춰야 돼. 임대료를 좀 낮춰야 돼. 낮춰가지고 공실이 없는 동성로가 되어야지. 홍 시장은 동성로가 로마의 스페인 광장 같은 명품의 거리, 쇼핑의 거리가 되고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와 같이 밤새도록 공연이 펼쳐지는 젊음의 거리가 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동성로를 젊은의 거리 만들기 위해서 관광특구를 지정해놓고 지정만 해놓으면 안 되죠. 어떻게 이제 동성로를 만들어갈지 후속 조치가 계속 나올 겁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각종 시설 인프라와 컨텐츠 개발 등을 지원하되 상인들의 자구 노력도 필요합니다. 다양한 테마를 활용한 관광 콘텐츠 개발, 관광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 확충, 지역 특성을 살린 관광 상품 개발, 그리고 친절한 서비스 제공 등 한층 발전된 모습으로 국내외 관광객들이 동성로에 쉽게 발을 디딜 수 있도록 교통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특히 대구역을 통한 도심 유입 인구를 확대해 북성로와 동성로가 동반 회생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됩니다. 동성로 관광특구가 확정되었는데 그게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대구역과 북성로
그리고 동성로가 연결되는 전체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이 수립되어야만이 관광 특구의 시너지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들과 상인들은 KTX와 SRT 등 고속열차의 대구역 정차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광역순환철도, 달빛철도의 대구역 연계 노선 신설 등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요즘은 야외 활동할 때 벌을 조심해야 합니다. 번식기를 맞은 벌들의 활동이 왕성해지면서 벌 쏘임 사고가 늘기 때문인데요. 지역 의용 소방대까지 나서 벌집 제거에 앞서고 있습니다. 권예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구조출동. 군포 의소대, 군포시 당정동, 푸른빌딩 건물, 말벌집 출동하기 바랍니다. 야외 계단 하부 틈에 말벌집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도착한 현장. 생각보다 높은 위치에 의용 소방대원들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긴 논의 끝에 사다리를 설치하고 막대에 살충제를 연결합니다. 구령에 맞춰 살충제를 뿌리자 벌집과 함께 숨어있던 벌들이 쏟아져 내립니다. 원래 저런 데는 잘 안 있거든요. 뭐 숲속이나 그런 데 있으면 그래도 이거 방호복 입고 가서 처치하기가 좋은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손이 잘 안 닿는 곳이니까 좀 애로사항이 있어요.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벌집 관련 출동 건수는 62만여 건. 이 가운데 벌들의 번식기를 맞는 7월부터 9월에 관련 신고가 집중돼 있습니다. 벌집 제거와 같은 생활 긴급 출동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년 여름 군포 소방서 소속 의용 소방대원들이 벌집 제거에 나섭니다. 덥고 습한 여름, 방호복을 입을 때마다 땀이 비오듯 흐르지만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다는 사명감에 힘든 줄도 모릅니다. 이게 생활안전대라는 게 여름에 많이 하거든요. 어쩔 수 없어요. 더위가 있더라도 뭐 저도 작년에도 벌 몇 번 쐈거든요. 그러니까 안전에 유의해서 그냥 벌집 열심히 활동해야죠. 한편 군포 소방서는 벌집을 발견하면 섣불리 건드리지 말고 안전한 곳에 대피한 후 119에 신고해달라며 어두운 색 계열의 옷을 피하고 벌을 유인하는 음료와 음식 취식 등을 자제하는 것이 벌 쏘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BTV 뉴스 권예솔입니다. 인천의 한 중학교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 편에서 증언했던 같은 반 친구들이 수사 과정에서 증언을 번복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교원단체는 고소를 당한 교사가 허위 증거로 수사를 받고 있다며 엄정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사건의 시작은 지난해 11월입니다. 중학생 A양의 부모는 지난해 담임교사가 딸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정서적 학대를 했다며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같은 반 아이들의 증언도 증거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이 사건은 경찰과 검찰 수사를 거쳐 지난 5월 아동보호 사건으로 인천 가정법원에 송치됐습니다. 하지만 이후 당시 증언에 참여한 학생들은 허위 증언이었다며 교사에게 사과했고 수사기관에 사실 확인서까지 제출했습니다. 신고 초기 학생들의 진술은 아동학대 신고 접수 후에 선생님께 죄송하다며 수정되었습니다. 학생, 동료 교사, 학부모로부터 존경을 받는 분이 허위 증거 아동학대 신고로 고통을 받아야 하는 이 현실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플 뿐입니다. 결국 법원으로 송치됐던 이 사건은 지난달 보안 수사를 이유로 다시 경찰로 넘어왔습니다. 동료 교사 8천여 명은 경찰에 엄정 수사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서희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 5법이 제정됐지만 현장 교사들은 여전히 악성 민원과 싸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교사를 상대로 한 아동학대 신고는 증가하고 있는데 신고의 실제 기소 비율은 1%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혐의 처분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교사들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황폐해져 버리고 삶의 의욕도 가르칠 용기도 모두 잃어버리고 맙니다. 사건 당사자인 교사도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더 이상 교육 현장에서 비슷한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교육 당국에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양심과 사명을 갖고 생활 지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생활 지도가 정서적 학대이고 더 심하게는 성희롱이 되고 더 꼬여서 코와 귀에 걸어 폭력이 되어 담임교사는 아동학대범이 되어버립니다. 교사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국회, 교육부, 교육청 대답을 부탁드립니다. 이에 대해 학부모 변호인 측은 CCBB는 향후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을 통해 밝혀질 일이라며 더 이상 전할 말은 없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위원장님 함께하셨습니다. 저희 BTV는 방송 후 지역의 변화를 전하는 힘이 되는 우리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데요. 지난달 충남 아산시에선 한 신혼희망타운 입주민들이 입주부터 7개월가량 잦은 도어록 고장으로 불편과 불안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BTV 보도 이후 아파트를 공급한 LH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자가 의심되는 세대에 대해 전면 조사를 실시했고 하자와 상관없이 도어록을 전면 다른 제품으로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교체 전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도어록 고장에 즉시 대응하기 위해 아파트에 상주하는 직원들도 배치했습니다. 보도에 김장석 기자입니다. 충남 아산의 한 신혼희망타운 아파트 도어록입니다. 비밀번호를 누르려 하지만 버튼이 먹통입니다. 9V 건전지를 대봐도 소용없습니다. 마스터키를 사용해봤지만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지난해 말 입주부터 약 7개월 동안 입주한 420세대 가운데 77세대에서 고장이 발생했습니다. 실제로 한 입주민은 밤 10시쯤 3살과 5살 아이를 재우고 쓰레기를 버리고 왔다가 도어록이 고장나면서 2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발을 동동 굴러야만 했습니다. 아이들은 집 안에 있었고 저희는 밖에 나와 있었고 너무 불안했죠. 근데도 계속 아파트에 이런 상황들이 발생되다 보니까 너무너무 불안하고. 입주민들은 아파트를 공급한 LH가 고장 원인 파악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동일 제품 수리, 교체만 고수하고 있다며 LH의 안일한 대응에 불안감을 호소했습니다. 이처럼 도어록 고장 문제가 보도를 통해 수면 위로 떠오른 지 약 3주. LH가 새롭게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도어록 고장에 즉시 대응하기 위해 아파트에 상주하는 인력을 배치했습니다. 또한 하자 의심 세대 전면 조사를 실시해 일부 원인을 파악했고 이와는 별개로 오는 12월까지 하자와 상관없이 도어록 교체를 원하는 세대에 기존 제품이 아닌 다른 제품으로 전면 교체를 약속했습니다. 보도 이전에는 7개월 동안 원인도 밝혀지지도 않고 하자 처리가 잘 되지도 않았는데 보도 이후에는 도어락 하자에 대해서 전면 조사를 실시를 하고 어제자로부터 도어락 교체를 확정받았습니다. 아주 입주민분들이 너무 행복해하시고 잦은 도어록 고장으로 불안함을 호소하는 입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해 민원 해결에 디딤돌 역할을 한 BTV 중부방송. 앞으로도 지역민들에게 힘이 되는 지역 방송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현재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또 대변을 하고 어떤 지역사회 문제를 공론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산 시민들을 위해서 또 우리 아산시를 위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달성군 합인면에 있는 달서 중고등학교의 이전 사업이 순항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가 없는 다사읍 세천리 일대의 기대감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학교 이전에 필요한 행정 절차가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어서 오는 11월 착공도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천혜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달서 중고등학교 이전 사업이 순항 중입니다. 오는 2027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현재 각종 행정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학교 이전과 신축을 위한 학교 환경 평가는 이미 지난 6월 대구시 교육청에 승인이 떨어졌고 지금은 이전지 학교 시설 결정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다음 달에는 건축 허가 단계라고 할 수 있는 학교 시설 사업 시행 계획 승인도 예정돼 있습니다. 달성군 측은 9월 전까지 각종 인허가 등 사전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11월에는 착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달성군은 대구시와 대구시 교육청 그리고 관련 전문가와 수차례 소통하며 인허가 등의 행정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과 문화 복합 건물로 활용하겠다는 학교 측의 뜻을 수렴해 건축 설계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교가 세천으로 이전되면은 저희들이 학교 교육기관만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주민들과 함께 복지 사업이나 주민 건강이나 이런 걸 위해서 학교는 충분히 넉넉하게 개방을 할 것입니다. 이전 예정지에 대한 지질 정밀 분석과 지정 문화유산, 매장유산 보호 검토도 끝났습니다. 막바지 행정적인 절차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외부로 달성으로 유출되었던 인재를 저희 달성군이 이제 다 끌어안고 우리 달성군만의 인재를 키우기 위한 좋은 인프라 중고등학교가 생길 수 있다라는 기대가 큽니다. 학교법인 달성학원은 학령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달서 중고등학교를 합의면 간문리에서 다사업 세천리로 옮기기로 하고 지난해 5월 대구시 교육청 달성군과 업무협약을 통해 2027년 이전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합의면 전체 인구가 3,400여 명인데 반해 신도시인 다사업 세천리에는 19,000명이 살고 있는데 이 일대에는 중학교가 없고 같은 생활권인 서재리를 포함하면 39,000여 명이 살고 있는 생활권에 고등학교가 없어서 불편을 겪고 왔기 때문에 달서 중고등학교의 세천 이전으로 인해 이 일대 수건 사업이 해결됐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봉산문화회관이 개관 20주년을 기념해 해외 작가 초대전을 다음 달 1일까지 엽니다. 이번 전시회에선 평소 접하기 어려운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 작가들의 작품을 선보여 눈길을 끄는데요. 이국적이면서도 우리와 정서적으로 닮아있는 느낌을 주는 작품들을 우성문 기자가 소개합니다. 서양의 기법과 동양의 정서가 융합된 독특한 작품들. 자주 접할 기회가 적었던 러시아 작가 5명과 우즈베키스탄 작가 5명이 현대미술 작품을 선보입니다. 서양과 동양의 중간 지점에서 서로 다른 문화적 요소와 예술적 전통을 공유하는 두 나라 원로 작가와 청년 작가들이 고전적인 예술 기법과 각각의 독창성을 보여줍니다. 이국적인 풍경이지만 작품 속에서 보이는 정서는 낯설지 않은 느낌을 줍니다. 러시아랑 우즈베키스탄 작가님들이 조금 저희 한국의 DNA와 좀 세계적으로 많이 유사한 DNA를 가지고 계신데 정서도 좀 유사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품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1전시실에서는 봉산문화회관과 MOU를 체결한 중앙아시아 예술의 중심지 우즈베키스탄의 국립예술 아카데미 작가들과 코리안 중견 작가 라나림의 작품 등 30여 점을 선보입니다. O'zbekiston tasviriy san'atining o'ziga xos xususiyatlari milliy urf-odatlarimiz va an'analarimizga asoslangan bo'lib, ko'proq akademizm uslubida ijod qilamiz va vatanga muhabbat, sevgi, oila va boshqa mavzularda ko'proq ijod qilamiz. 이 전시실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추운 지역인 러시아 야쿠티아 공화국의 청년 작가, 바이칼 호수에 거주하며 한국인과 DNA가 유사한 브리아트 민족의 청년 작가 작품을 통해 문화적 다양성과 동질성을 함께 느낄 수 있습니다. Здравствуйте, меня зовут Юлия Сотникова, я из Республики Бурятия. Мой город – это Улан-Удэ, который находится в России. Изобразительное искусство моей страны отличается большим реализмом, так как мы видим и так как чувствует каждый художник. Это воздушность, это духовность и, конечно же, узнаваемые образы. Например, озеро Байкал – это великое озеро, которое сочетает в себе 20% всего мирового запаса пресной воды в мире. И поэтому это озеро для меня очень ценное, это гордость нашей страны. И, конечно же, это узнаваемые образы и реализм, академизм. 이번 전시는 관람객들에게 예술적 독창성과 문화적 다양성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히 동성로 관광특구 지정을 계기로 중구가 다양한 나라와 문화 교류를 더욱 확대해 대구가 국제적인 문화관광도시로 나아가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대구교통공사가 신입사원 채용을 위한 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역대 최다인 총 5,100여 명이 지원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원서 접수 결과 142명 모집에 5,111명이 지원했으며 경쟁률은 평균 35.9대 1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공사가 신입사원을 채용하기 시작한 2013년 이후 최다 인원이며 지난해와 비교했을 땐 2.3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공사는 올해부터 응시자의 지역 제한을 폐지한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2024 을지 연습이 19일부터 22일까지 대구시 전역에서 진행됩니다. 대구시는 이에 앞서 지난 14일 홍준표 시장 주재로 통합방위협의회를 열어 훈련의 시작을 알렸고 IM뱅크 본점과 계명대 동산병원 테러 대응 실제훈련,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 등을 실시합니다. 한편 군 당국은 을지 연습 기간 동안에는 군사 이동 훈련과 전투기 비행 훈련 등 실전과 같은 훈련 등이 진행된다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대구시와 대구시 관광협회는 대구 간송미술관 개관전과 연계해 다음 달 3일부터 10월 31일까지 대구 시티투어 특별 노선을 운영합니다. 특별 노선은 동대구역에서 대구 간송미술관, 수성못을 거쳐 동대구역으로 돌아오는 노선으로 오전 9시 10분과 오후 2시 10분, 하루 2번 출발합니다. 특별 노선 탑승객에 대해서는 대구 간송미술관 입장권 20% 할인 혜택도 제공됩니다. 대구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축산물 취급업체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단속은 유구를 한우로 둔갑하거나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을 판매하는 행위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서구청이 경부선 철도변에 조성한 산책로가 대구시 시민건강놀이터 주관 우리 동네 걷기 좋은 길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산책로는 전문가 현장 검증에서 코스 활용도와 안전성 등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습니다. 제25회 대구 단편영화제가 오는 26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5호 극장과 만경관에서 열립니다. 대구 단편영화제는 대구 유일의 전국 규모 경쟁영화제로 총 70편이 상영됩니다. 대구시가 다음 달 말까지 시민들이 느끼는 지역사회에 대한 만족도 등을 파악하는 2024 대구 사회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는 표본으로 선정된 9천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인구와 가족, 생활환경과 안전 등 총 57개 항목으로 이루어집니다. 저희는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